네, 지금부터는 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충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그지? 이게 이제 가격이고 이게 이제 소유 말하는 수요량 공급량, 총 수요량, 총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수요 곡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Y 바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제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이고 균형량입니다. 그래서 요점, 요게 이제 요 노란 점을 이제 A라고 해보죠. 노란 점을 이제 A라고 그러면 요 이제 A점이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균형 상태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균형 상태에 있는데 여기 이제 A점이 이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균형 상태에 있는데, 요 다리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이유로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심지어는 총 공급 곡선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공부할 때 언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지, 언제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총 수요, 그러니까 총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거, 혹은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장기의 총 공급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샥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러면 외생적인 어떤 변화인데 총 수요와 총 공급에서의 외생적인 변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샥이 오면 이 샥이 와서 뭐 이들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이거나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외생적인 충격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이 균형점 A점에서부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있는 균형점 A점으로부터 경제를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 한 얘가 이제 뭐냐 그러면 뭐 벨로시티가 감소하게 되면 만약에 통화량이 지금 뭐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이 1,000원이면 1,000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거래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5번 거래하다가 4번밖에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게 뭡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총 수요 곡선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기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요 A점에서 경제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요 점으로 요점 B점으로 이제 경제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풀 이퀴리브리움으로부터 풀 인플로이먼트로부터 Y바가 풀 인플로이먼트인데 경제가 약간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생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다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격은 뭐 벨로시티 화폐 유통 수도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는 2020년에 지금 경제가 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총 수요 곡선이 지금 이쪽으로 좀 소위 말해서 이쪽으로 지금 Y3 상태로 좀 옮겨온 상태인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지? 이것도 일종의 충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총 수요가 감소해서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외생적인 충격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원래 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데 해마다 아니 매일이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맨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영향을 주면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샥이라고 이야기하고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영향을 주게 되면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샥이라고 이야기하고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영향을 주면 이걸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시프트하게 만드는 것들 다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에 대해서 충격의 데피니션은 지금부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똑같죠, 그지? 이게 이제 좀 했던 겁니다. 원래 A라는 풀 인플로이먼트 수준에서 그지 완전 균형 상태에 딱 있다가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와 숏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 그리고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요 점에서 이제 무슨 이유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한 가지 예가 이제 뭐였습니까? 그 화폐 유통수도가 감소한 거.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상품을 적게 사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적게 판 거죠. 물건을 적게 팔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 물건이 안 팔리는구나. 그러니까 뭘 합니까? 물건을 적게 만들어야 되겠지. 물건을 적게 만들게 되면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죠. 실업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즘 TV에서 나오는 돈 안 받고는 무급 효과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Y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Y2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충격도 장기가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5년, 10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점에서 다시 어디로 경제가 이제 시점으로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상태가 어떠냐면 이 B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Y바하고 Y2하고 보면 Y바가 더 큰 상태지. 그러니까 총 공급이 수요보다 지금 더 큰 상태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장기의 아웃풋이 단기의 아웃풋보다 더 큰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장기니까 그 장기를 향해서 장기보다는 지금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때 아웃풋보다 단기에 만든 아웃풋의 양이 적으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제 초가 장기 입장에서 보면 초가 공급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려면 가격이 프라이스 어자스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쭉쭉쭉쭉 늘어나서 결국은 요 새로운 균형점이 이제 장기에서 생기겠죠.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거시경제학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두 학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파가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고요. 다른 한 사람이 이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죠.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경제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잘 작동해서 다시 설사 B로 이렇게 경제가 충격 때문에 조금 움직였더라도 C로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학파가 갈리는 요 중요한 어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B에서 C로 얼마만큼 빨리 경제가 이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이론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어떤 경제의 충격이 오면 B로 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B에서 C로 간다. 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운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제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어쨌든 이 수요 충격이 이 경제에 와서 경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그 반응을 하고 다시 장기에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요 충격에 대해서 경제가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반응하고 조정하는 걸 제가 살펴본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 충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충격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게 공급 충격입니다. 생산 비용에 영향,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비용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코스트 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프라이스 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샥을 어드버스 서플라이 샥이라고 이야기하고 생산비의 반대로 생산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favorable supply 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avorable supply 샥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거고지. adverse supply 샥이라는 것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올리겠죠. 보통은 근데 대부분의 어떤
서플라이 샥은 이쪽이 많습니다. 이 애드버스 서플라이 샥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 샥이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가 나쁜 거죠. 배드 웨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가을 추수할 때 혹은 갑자기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 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그 태풍 때문에 사과가 다 떨어지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서플라이 샥, 애드버스 서플라이 샥의 한 예입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죠, 그지? 배추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배추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우리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태풍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이번 올해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좀 긴장할 때가 됐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가게에 고민이 깊다, 이런 식의 뉴스 많이 듣죠, 그지? 거기에 다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일종의 우리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서플라이 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의 서플라이 샥인 거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가격 샥인 거지.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들이 이제 분쟁을 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많이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거겠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이게 또 하나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환경 규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요즘 강조 많이 하죠, 그지? 석유로 관련되어 있는 써서 공해 폴루션을 유발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폴루션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그 생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기업이 만드는 어떤 물품의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겠죠. 이 경우도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환경 규제가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걸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너무 이제 환경 규제를 안 하면 오히려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마 지구가 다 존재할 수가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규제는 이제 필수가 된 거죠.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비용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했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탄 대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게 필수가 되었고 누구든지 따라야 되겠죠. 이걸 안 따르는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상품 싸게 팔려고 했다가, 그지? 나중에 모든 사람이 상품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디에 내가 졸업하고 어디에 어느 기업에 내가 취직할 거냐 했을 때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겁니다. 이 환경 규제를 소위 말해서 이제 폴루션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그린 테크놀로지를 쓰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업에 취직해야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안 잘리고 계속 이제 직장에 다닐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서플라이 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대표적인 이 애드버스 서플라이 샥의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 오일 샥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샥 중에 하나가 이 오일 샥이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석유 가격에 대해서 맨날 TV에서 나오죠. 뉴스에서 석유 가격이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 석유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일샥, 단기에 오일샥이 터진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일샥이 굉장히 큰 거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왜 석유가 중요하냐 그러면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상품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그 서플라이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제가 이제 한번 보이는 건데, 1970년대 5월 처음으로 이제 이 석유와 관련된 이제 시학이 경제에 영향을 줬던 데가 이 1970년의 5일 시학입니다. 이 1970년의 5일 시학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보통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70년대 전만 하더라도 60년대 50년대만 하더라도 석유가격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격이 굉장히 쌌으니까, 석유 가격이 굉장히 쌌으니까 그 뭐였습니까? 그 생산 비용도 굉장히 적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70년대에 갑자기 이 석유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소위 말하는 오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